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클립스에서 디버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디버깅을 시작하려는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라인 넘버 왼쪽에 있는 곳에 더블 클릭을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취소를 하려면 다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토글되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디버그 버튼을 누르면 디버깅이 시작됩니다. 베리어블 항목에 보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메인 메서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들이 출력이 됩니다. 어떤 녀석들이 있냐면 현재 args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arr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arr이라는 녀석은 스태틱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참조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arr 스태틱 변수가 표현이 되려면 여기 variables 뷰에서 뷰 메뉴에 가서 java show static variables를 체크하시면 스태틱 변수들이 출력이 됩니다. 현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 녀석을 클릭하면 하단에 내용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자, 현재 디버깅을 10번째 라인에 하고 있고 아직은 10번 라인이 실행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변수들은 arr과 args 두 녀석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step into 한번 눌러볼까요? step into. step into하고 step over는 둘 다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일반 반복문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한 칸이 진행이 됐고 int 타입의 단은 5라는 라인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은 5라는 게 잡혔겠죠. 그리고 아직 여기가 실행 전입니다. 또 step into 해보면 첫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됐고 포문의 첫 번째 라인이 실행됐고 i가 0이라는 변수가 잡혔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자, 12번 라인은 실행을 할 텐데 이제 12번 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요 영역과 요 영역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멀티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텝 인투하고 스텝 오버의 차이가 나오죠. 스텝 인투를 클릭을 하면은 인투니까 이 멀티라는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죠? 요 머리로 이동한다는 거죠. 스텝 인투로 가보면 멀티라는 함수 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variables 영역에 보면 arr, static 변수와 num1, num2 이 녀석들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step into 다음 라인으로 해보면 메서드가 리턴이 됐고 자 0과 5였으니까 리턴 값은 0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라는 녀석이 returned 0 했다 라는 값이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그 값이 arr 1에 arr 0에 할당이 된 거겠죠. 다시 step into 해보고 자, 이 라인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i 뿔뿔 하면서 i가 1로 바뀌겠죠. 1 증가해서 자, 여기를 실행을 할 건데 이제는 뭘 해보냐면 step into 하지 말고 step over를 해볼 거예요. step over. step over는 여기를 건너뛴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내 현재 있는 영역에서 다음 줄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스텝 오버를 해보겠습니다. 스텝 오버를 해보면 아까는 멀티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멀티 안으로 안 들어가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 1과 5가 전달이 됐을 거고 멀티라는 함수가 5를 리턴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멀티 리턴드 5라고 잡히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서드 내부를 가볼 필요는 없다 라고 할 때는 스텝 오버 아니다 메서드 내부까지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스텝 인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텝 인투를 사용하다가 멀티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 굳이 내가 들어갈 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여기 있죠.
스텝 리턴이라고 하면 아무리 긴 메서드가 있어도 바로 그 메서드 종료 시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녀석은 연동돼서 동작하는 거죠. 다음으로 변수 값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까지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에디트 창에서 어떤 변수에다가 커서를 올려보면 현재 그 변수가 어떤 상태값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 5, i는 1 이런 식으로 상태값을 보여주죠. 뭔가 넘투는 현재 호출되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려도 나오는 게 당연히 없겠죠. 자, 베리어블스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실행하고 있는 메서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목록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곳이에요. expressions는 표현식이잖아요. 그래서 variables는 항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데 반해서 expressions는 내가 알고 싶은 표현식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variables처럼 이렇게 추가해 볼까요? 근데 이 녀석은 id는 17 이런 식으로 그 녀석을 참조할 수 있는 id 값만 보여주지 내용을 보여주진 않네요. 물론 내용을 알고 싶다면 클릭을 하면 하단에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식 arrays.toString 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가 문자열이잖아요. 그 문자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출력이 되는 거죠. 물론 문자열 뿐 아니라 단 곱하기 i와 같은 이런 수식들도 당연히 출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variables는 메서드가 이동이 되면 해당한 내용이 당연히 초기화가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expressions는 내용이 초기화 되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서 스텝 인트로 들어가 보죠. 그럼 멀티로 아마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멀티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바뀌었을 거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 곱하기 i라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멀티 함수를 영역을 실행하다 보면 단과 i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 해보면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스텝 리턴에서 다시 호출한 곳으로 가보면 여기 12 반환이 제대로 됐죠. 그리고 다음 한 칸 더 가보면 이제 여기에 배열의 2번째 요소에 10이라는 값이 세팅이 됐습니다. variable과 expression의 또 하나의 차이는 variables는 value 값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expression에서는 이런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단이라는 게 지금 5단을 기준으로 내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8단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제부터는 8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단이라는 값이 8로 바뀌었고 이제 함수가 동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텝 인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텝 인트로 멀티에 가보면 멀티에 있는 변수의 num2 값이 8로 바뀌었죠. 원래는 5였는데 그죠? 다시 리턴에서 나온 값도 이제 38, 24가 나왔을 거고 그 녀석이 값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리어블 수를 바꿔서 뒤쪽이 이제 배열이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매번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고 간혹 가다 보면 이 변수 값을 바꿔서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 게 값 편집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브레이크포인트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디버깅 해보고 있어요. ARR이라는 배열에 0부터 9까지 값을 쭉 해서 넣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0부터 7까지는 검증이 다 끝났는데 곱하기 8인 상황이 궁금해요. 이 과정을 기존에처럼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스텝 인투, 스텝 오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검증을 하다 보면
아마 손이 많이 갈 거예요. 현재는 9구단 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곱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였으면 대책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프로퍼티스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프로퍼티스를 쓰시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프로퍼티스를 클릭하거나 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브레이크 포인트스라는 뷰에 가서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택하면 역시 동일한 화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뉴가 중요한데요. 히트 카운트와 컨디셔널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히트 카운트는 말 그대로 몇 번 호출됐냐 하는 것이겠죠. 히트 카운트는 1부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i 값이 0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디버깅 하려는 부분이 곱하기 8인 시점을 디버깅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곱하기 9번 실행되는 게 그 시점이 되겠죠. 여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현재 이 브레이크 포인트스가 편집 중이에요. 그렇죠?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시킨 다음에 F라는 게 반영된다면 자, 디버깅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i가 8에 정확히 멈춰 있죠. 그리고 그 상황부터 다시 step into, step over 이런 식으로 디버깅이 가능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컨디셔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은 히트 카운터와 달리 반복해야 되는 횟수를 지정하기 어려울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컨디셔널을 선택하신 후에 하단에 불리언을 리턴하는 어떤 표현식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가 8인 상황에서 디버깅을 하고 싶죠. 저장을 해주고 다시 베리어블스에 가서 디버깅을 실행해 볼까요? 역시 8에서 멈추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i는 8에서 잘 멈춰 있죠. 제 생각으로는 히트 카운트보다는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디버그 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쉘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과 관련된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게 디버그 쉘이에요. 디버그 쉘은 현재 디버거가 대기 중인 시점에, 실행 중인 시점에 알고 싶은 내용을 코딩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에 우리가 값을 계속 넣고 싶은데 어떤 시점에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의 합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 기능은 현재는 존재하진 않죠. 우리 코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싶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버그 쉘에다가 자, 합을 계산하는 그런 코드를 삽입을 해봤고요. 자, 일단 디버거를 실행시켜 봅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을 쓰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요걸 해볼까요? Execute the selected text. 선택된 문장을 실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Duplicate local variable i. 여기도 i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재 실행하고 있는 디버거가 실행하고 있는 이 라인에 삽입된다 그랬죠?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 j로 바꿔줄까요? 일부러 제가 이 코드가 삽입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i라고 한번 써본 거예요. 자, 다시 j로 바꾸고 실행해 볼게요. 현재 배열에는 다 0이라는 값만 들어있으니까 0이라고 출력되는 게 맞네요. 자, 두 번째 기능으로는 첫 번째 있는 버튼인 Display Result of Evaluating Selected Text. 선택된 녀석을 평가한 값을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정말 이런 값이니 현재 상태가 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현재는 얘를 실행하면 또 어떻게 돼요? 현재 디버거가 가지고 있는 라인은 이 라인인데 거기는 넘1과 넘2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얘가 동작하려면 멀티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넘1과 넘2가 얼마인지 그게 이 범위에 있는지 물론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수식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범위에 있는지 훨씬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기능을 실행해 보면 네, 값이 제대로 들어왔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딱 쓰고 버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싶다면 어디에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냐면 익스프레션에 있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자, 세 번째 Create a Watch Expression for the Selected Text를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명령이 여기 삽입이 됩니다. 표현식이.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해당하는 값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한 재기 상황의 디버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라는 메서드가 n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는 피보 n-1, 피보 n-2 재기적으로 자기를 호출하고 있죠. 메인 메서드에서부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해보죠.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면 자, 현재 6번 라인을 실행하기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레드, 메인 스레드 스택에 지금 메인 메서드가 잡혀 있네요. 스텝 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피보 또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여기에 보면 메인 메서드 위에 피보라는 녀석이 들어왔죠. 이 녀석을 선택해보면 당연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메서드는 이 피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베리어블스에 n은 5라고 선언이 되어 있겠죠. 자, 스텝 인트로 들어가 봅니다. n은 2보다 크니까 쭉 넘어가고 자, 다음에 할 일은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하겠죠. 피보 n-1 그럼 4네요. 자, 거기로 또 스텝 인트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피보가 있었고 또 다른 새로운 피보가 들어왔죠. 우리는 지금 피보에 n-1로 들어왔으니까 n이 4인 영역을 n이 4라는 값으로 세팅이 됐어요. 이렇게 메서드의 스택이 계속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여기 스택에 있는 메서드 정보를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밸류가 그 스택에 있는 값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따로따로 동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동작해 봅니다. 이렇게 쭉 쌓이겠죠? 그러다가 깜빡 잊고 지금 현재 n이 지금 1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깜빡 잊고 저 밑에서 뭔가 해야 했던 거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지금 몇인 지점이죠? n이 4인 지점이죠? 오른쪽 클릭해서 드랍트 프레임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앞에 있는 게 슉 위에 있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 프레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놓쳤던 디버깅 요소들을 다시 한번 디버깅 해볼 수가 있겠죠.